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선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1학년에 재학 중인 양창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포텐셜 유리대에 와서 이제 영상 처리에 대해서 막 이제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사실 아직까지 키워드에 대해서 정확히 다 모르지만은 처음으로 이제 눈에 들어온 게 RCNN이라고 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쪽에 관심을 가지고 개념과 관련해서 논문 2개를 읽고 선배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사실 이게 제 개인 소개를 하자면, 사실 영상 처리를 해서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연구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대외 활동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시각장애인의 볼라드 충돌 방지 및 낙상 사후 조치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인공지능 영상 처리를 활용해서 볼라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영상 처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프로젝트에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그 시각장애인들이 이동을 하실 때 가장 불편을 겪는 보행 장애물을 볼라드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보시다시피 그 볼라드는 이제 가시다 보면 많이 보이시는데, 그 자동차가 이제 도로에 이제 들어오는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많이 해놨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넘어가다 보면 되게 대리석이고 막 돌이고 이렇게 해서 엄청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막 피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볼라드 이미지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서 시각장애인들이 도로 보행을 할 때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실시간 인식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RCNN과 욜로 기술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페스터 RCNN에다가 레스넷을 쓴 건데, 보시다시피 자동차라든지 뭐 트럭 이런 게, 보행자 이런 게 잘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은 3가지입니다.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영상이 주어졌을 때 영상 내에서 존재하는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리제이션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제일 대표적인 게 네이브 어프로치라고 해서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크기의 영역에 대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이미지를 모두 탐색하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클래스파이어가 충분하지 않다면 연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데요.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서 2번째로 리저널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리저널 프로포절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력 영상에서 물체가 있을 법한 영역을 빠른 속도로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논문을 보니까 셀렉션 서치랑 엣지 박시스가 보편적으로 좋은 성능과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RCN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CNN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CNN과 이미지에서 물체가 존재할 영역을 제한해주는 리저널 프로포절 알고리즘을 연결해서 높은 성능의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약 2000개 가량의 리저널 프로포절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각 리저널 프로포절에 대해서 이미지로부터 잘라내고 크로핑하고 동일한 크기로 만든 후에 이것을 와핑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CNN을 활용해서 피처를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 리저널 프로포절 피처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마지막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RCNN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일단은 RCNN은 투스테이지 메소드로서 투스테이지 메소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 알고리즘으로 먼저 찾고 딥러닝을 이용해서 다시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도는 높습니다. 반대로 욜로라든지 SSD는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원스테이지 메소드로서 정확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실시간으로 속도가 빨라서 실시간 탐색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단점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느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서 학습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로컬리제이션 성능에 취약하다는 게 되게 큰 특징인데, 오브젝트가 이미지의 중앙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해도 CNN이 높은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예측하기 때문에 물체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기 어려운 그러한 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위치를 보정해주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게 읽은 부분인데,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의 학습 목표는 리저널 프로포절 P와 정답 위치 G가 있을 때 P를 G로 매핑할 수 있는 변환을 학습하는 것을 뜻합니다. 논문에서는 각각의 클래스 스페시픽 디텍션 SVM으로 셀렉티브 서치 프로포저를 스코어한 후에 클래스 스페시픽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새로운 바운딩 박스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식은 보시는 바와 같고, 그 옆에 보시면 W 스타라고 있는데 그 식은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정규화된 레스트 스퀘어를 최적화하면서 학습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테스트에서는 각각의 프로포저를 스코어한 후에 디텍션 윈도우를 딱 한 번 예측합니다. 그리고 새로 예측된 바운딩 박스를 가지고 다시 재리스코어한 후에 또 예측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나갑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 있는 RCNN은 MAP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패스트 RCNN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RCNN의 문제점은 모든 바운딩 박스마다 CNN을 돌려야 하고, 분류를 위한 SV 서포트 벡터 머신과 바운딩 박스를 위한 선형 회귀까지 세 가지 모델을 모두 훈련시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RCNN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하였습니다. 먼저 바운딩 박스들 사이에 겹치는 영역이 많은데 이들을 따로 CNN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비용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롤 풀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풀링의 개념을 도입해서 바운딩 박스 정보를 CNN을 통과하면서 유지시키고 최종 CNN 특성 맵으로부터 해당 영역을 추출해서 풀링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운딩 박스마다 CNN을 돌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Region of Interest 풀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서치에 의해서 제각기 잘린 아웃풋 피처를 같은 사이즈로 변환해서 fully connected에 연결해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RCNN과 패스트 RCNN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CNN과 패스트 RCNN 모두 다 리전 베이스드 피처를 분류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RCNN은 이미지를 먼저 셀렉션 서치로 2000번을 쪼갠 후에 CNN으로 넣습니다. 이에 비해서 패스트 RCNN은 이미지 한 개만을 CNN에 넣고 나오는 결과물을 셀렉션 서치로 2000번을 쪼개므로써 어떻게 보면 순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25배 정도의 엄청난 속도 차이를 지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RCNN과 패스트 RCNN을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RCNN은 트랜스퍼 러닝 CNN 모델을 거쳐서 리그레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나누어서 두 가지 튜닝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패스트 RCNN은 트랜스퍼 러닝을 다시 한 개의 모델로 만든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만 두 개로 나누어서 따로 로스 펑션을 구하고 따로 백 프로포게이션을 합니다. 이처럼 한 개의 모델로 아웃풋 레이어만 두 개로 나눈 효과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레귤레이션의 백 프로포게이션을 구할 때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해서 성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성능 시간에 보시면은 RCNN과 패스트 RCNN 모두 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스트 RCN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RCNN에서 RP에서 CNN으로 가는 길목에
ROI 풀링을 통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절약을 했지만 여전히 RP를 생성하는 자체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Fast RCNN의 단점은 셀렉션 서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리저널 프로포절 부분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인퍼런스 부분에서 보틀넥을 일으킵니다. 이에 비해서 Faster RCNN은 리전 프로포절 단계를 CNN에 넣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CNN을 통과한 특성 맵에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해서 각 지점 앵커마다 가능한 바운딩 박스의 좌표와 이 바운딩 박스의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너무 홀쭉하거나 넓은 물체는 많지 않으므로 2대1, 1대1 또는 1대2 등의 몇 가지 타입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Fast RCNN은 재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컴퓨터 비전 연구 결과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Fast RCNN에서는 RPN이라고 해서 서브 네트워크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RPN에서 첫 번째 이미지를 CNN으로 연산을 하고 두 번째는 연산 결과를 N 곱하기 N 컨버전 레이어로 연산을 하고 이 연산 결과가 맞는지를 보유하고 있는 바운딩 박스 데이터와 로스 펑션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스 펑션의 결과로 백프로케이션을 시키면은 리저널 프로포절 네트워크가 학습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단계에서 두 개의 아웃풋은 각각 물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거나 아니면 BB박스 레그레션을 예측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사용됩니다. 그래서 앵커는 미리 디파인된 레퍼런스 바운딩 박스를 뜻하며 다양한 크기와 비율로 n개의 앵커를 미리 설정해 놓고 3 곱하기 3 필터로 슬라이딩 윈도우를 할 때 슬라이딩 윈도우마다 n개의 바운딩 박스 후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슬라이딩마다 물체 인식을 위한 2n개의 스코어와 레귤레이션을 위한 4n개의 좌표가 생성되는데 즉 앵커마다 2개 또는 4개의 값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앵커마다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라벨을 달아놔서 이를 트레이닝 셋으로 클래스파이어와 레그레서를 학습시킵니다. 논문에서 보니까 120 곱하기 128 또는 256 곱하기 256 또는 512 곱하기 512 세 개의 크기와 2대1, 1대1 또는 1대2 세 가지 비율을 이용해서 총 9개의 pre-defined 앵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앵커마다 포지티브 레벨을 달아주는 기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IOU라고 해서 Intersection Over Unit라고 해서 객체 검출에서 예측된 경계 상자의 정확도를 나타낸 지표인데 IOU가 제일 높은 앵커와 두 번째 기준은 IOU가 0.7 이상인 앵커를 포지티브 레벨로 삼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레벨인 경우는 IOU가 0.3인 이하인 앵커를 네거티브 레벨로 삼습니다. 0.3과 0.7 중간에 속한 IOU는 레벨을 달지 않고 따로 학습시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앵커가 네거티브 샘플이기 때문에 샘플링을 다시 비율을 맞춰서 학습을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샘플링의 경우 foreground라고 판단하고 반대의 경우는 background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Faster RCNN 모델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re-trained 된 CNN의 아웃풋으로 RPN만을 학습시키고 두 번째는 RP를 이용해서 RPN을 제외한 Faster RCNN 네트워크를 또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 번째 결과로 나온 모델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와 같은 절차로 학습을 시키고 이때 Shared CNN은 프리징해서 학습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과로 나오는 모델의 RP로 다시 한번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앞에서 네.